대표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이제 한번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네. 가장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는 난 이렇게 할 것 같다.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고민 없이 아마 여기서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요즘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루고 계시면서 이 업계에서 바이블이다 할 정도로 치고 나가는 대표님 한 분을 모시고 많은 대표님들하고 좀 노하우를 같이 공유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 한번 자기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창원에서 7살 남자아이를 키우면서 구매대행 및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 디노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표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저런 사업 방식으로 진행하는 분이 많은데 대표님은 최근에 중국 구매대행 말고 일본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중국 구매대행만 하다가 네, 조금 이제 아무래도 알리 테무 영향도 있고 좀 네.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본 네. 구매대행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구매대행에 뛰어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리고 뭐 왜 이 일을 하셨는지 좀 알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처음부터 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네. 원래는 유치원 교사였거든요. 그랬어요? 네, 유치원 교사였는데,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 이제 타지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이 생겼는데, 그때 아이 계획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유치원 교사가 연차를 낼 수 있거나 그쵸. 네, 정시 퇴근을 한다거나 그럴 수가 없는 네, 직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이 유치원 교사를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동복 판매를 시작해가지고 좀 재고 관리도 어렵고 이제 먼지도 많이 날리고 아기 키우면서 하기가 힘들어서 구매대행을 알게 됐는데, 이제 21년도에 그 구매대행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이 구매대행 뛰어들기 전에 약간의 판매 활동은 경험은 좀 해보셨군요. 네네. 조금. 네네. 조금. 네, 좋습니다. 요즘 강의도 혹시 하시나요? 이제 조금 실적 성장이 이제 이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노하우 좀 알려달라고 막대를 쓸 텐데. 네. 네, 원래는 제가 네. 이제 먼저 해본 선배로서 좀 네네. 제 경험을 전달드리고 이렇게 1대1 코칭을 했었는데요. 아, 지금은 조금 이제 내용을 업그레이드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잠시 쉬고 있고, 전자책이나 뭐 소식 리스트처럼 이런 이제 지식 판매를 좀 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강의도 다시 아. 네, 오픈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한번 노하우를 좀 한번 서로 교류해가면서 네네. 서로에게 도움이 되면 좀 좋겠어요. 네네. 네. 댁에서 혹시 하시나요? 아니면 사무실 출근을 하시나요? 저는 저희 집에서 이제 작은 방에서 그래요? 그럼 얼마 정도 일해요, 하루에? 아침에 아이가 한 8시쯤 등원을 하는데, 네. 그때 아이 보내놓고 바로 이제 앉아서 아이가 오는 시간인 5시까지 보통 일을 하고요. 그럼 거의 직장처럼 이제 한다고. 그렇군요. 네. 그럼 시간이 좀 부족한 느낌도 들어요? 네네. 자주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이가 올 시간 되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나, 좀 내가 이거를 빨리 끝내고 싶다면은 아이 재우고 나서 보통은 뭐 책을 읽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재우고 나서도 일을 할 때도 좀 있는 것 그래요? 같아요. 좀 몇 시에 주무세요? 한 9시쯤? 진짜? 네. 일찍 주무시네? 저요? 네. 네. 아니요. 몇 시에 재우냐고. 몇 시에 주무시냐고. 아니, 아이를 재우고 나면 이제 뭐 네. 보통 9시에 재우는데, 네. 저는 한 12시 뭐 이렇게, 네. 그렇구나. 예, 아무래도 좀 9시 자면 약간 억울해요. 그럼 이제 대표님 물론 시작한 지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최근에 이제 좀 실적이 좀 나고 있나요? 어떤가요? 이제 작년이나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해도 평균 2천만 원 정도 나고 있었고, 근데 아무래도 알리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중국 구매 대행을 줄었어요. 약간. 네네네. 근데 대신에 이제 제가 일본 구매 대행을 이제 시작했는데, 점점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또,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대표님 한 마진율은 보통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마진율은 제가 보통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은 20에서 30%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제 계산해 보니까 올해 거를 계산해 보니까 36%가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많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 배송비 다 더한 기록한 것만 제가 계산을 그래요? 했거든요. 그럼 근데 사입은 없고? 사입은 있긴 한데, 적고? 네, 비율이 굉장히 작고, 일본은 보니까 18% 정도. 오히려 더 적네요. 네네, 오히려 일본은. 일본이. 네네. 일본은 어때요? 해볼만 해요? 일본이 처음에는 소싱하기는 좀 쉽다고 느꼈는데요. 할수록 이게 공부할 게 많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좀 폐쇄적이잖아요. 약간 네네네. 일본이. 네. 그리고 또 한 번 충성 고객은 영원한 충성 고객 이런 맛도 있고 맞아요. 뚫기 힘들고 좀, 네네네. 좀 아날로그고 좀 그렇죠. 네. 네. 구매대행에 뛰어들려는 사람들 젊은 취준생이나 아니면 은퇴자나 이런 분들이 이 온라인에서 구매대행 하고 싶은데 막 뉴스에 계속해서 알리, 테무, 뭐 공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제 쫄아가지고 네. 사람들이 여기 해도 되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현직에 몸담으면서 어떤 생각을 좀 느끼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음. 전혀 영향이 없는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조금 가격대가 낮거나 이런 상품들은 그 알리템으로 좀 많이 넘어간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거나 알리템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지마켓 여전히 11번가, 쿠팡 이런 데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시장이 조금 작아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잘 파는 분들은 잘 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대신에 이런 판매 과정 중에 내 상품을 다른 셀러들 것보다 내 상품을 잘 팔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는지를 좀 고민하면서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좀 상품에도 신경이 좀 많이 쓰이게 되죠. 그렇죠? 네네네. 네. 그런데 뭐 알리테무의 거시적인 시장에 너무 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뭐 또 돈 잘 버는 사람들도 다 잘 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예, 그냥 과감하게 해보시라. 이제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상품을 뭐 요즘 최근까지 구매 대행 하시면서 한 대충 몇 개 정도 올리신 셈이에요? 한 4만 개? 그렇게 많이 올렸어요? 네네. 왜냐면 우와. 사업자가 지금 4개 정도 되니까, 아, 네 개나 되는구나. 네, 반자동이랑, 아, 네, 그렇게 합치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조금 지우고 올린 것까지 다 합치면 그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렇구나. 그러면 네. 마켓은 여러 마켓을 다 써요? 네네. 지금 윈들리 연동되는 마켓은 다 입점해 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윈들리면 반자동이겠네요. 네네네. 쭉 올리면서 어떤가요? 그냥 해보니까 올리면 팔리나요? 어떤가요? 아, 그게 쉽지 않은 이야기긴 한데. 그쵸, 그쵸. 근데 이게 참 옛날과 다른 게 네. 예전에 제가 시작했을 때는 음. 상품 50개 정도 올렸는데 그 첫 달에 매출이 440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어, 보통 한 100개씩, 50개씩, 100개씩 이렇게 올리고 음. 그다음에 조금 반응도 예전보다는 늦게 오는 편인 것 같고 아, 예전보다는 이제 셀러들이 많아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그렇죠. 네. 요새 실력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좀 치열하게 다투어야 되는 건 네. 사실인 것 같아요. 네. 하루에 100개씩 반자동을 올리나요? 50개? 네, 지금은 50개씩 올리는데 이제 직원이랑 합치면 100개, 저 혼자는 50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을 하면서 조금 이제 속도가. 네, 속도가 좀 늦어지기는 했죠. 아, 같이 근데 가다가. 하루에 100개 어떻게 올려요? 윈들리 엑셀 수집 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냈다. 네네 네. 네 되더라고요. 근데 수집은 되는데 또 등록하려면 그것도 장난 아닌데. 맞아요. 근데 조금 이제 효율적으로 해야죠. 그 등록을. 네. 그리고 이제 등록하고 나면 그 어떤 뭐 만져주는 거 있잖아요. 가공이라고 하는 거. 네네. 뭐 그런 것도 하세요? 저는 음. 상품명도 이제 미리 엑셀에서 좀 지어놓고 그다음에 카테고리 맞춰주고 그다음에 배송비 이런 부분 입력을 하고 나서 엑셀 수집을 하거든요. 네, 윈들리에서. 네, 네. 그러고 나서 만지는 거는 대표 이미지. 아, 대표님이 네, 썸네일. 네. 네. 그다음에 옵션명. 옵션명. 네. 그러고 불필요한 이미지 제거. 이렇게만 해요. 아, 그래요? 번역은 안 해요. 번역을 안 해요? 네네. 그럼 번역을 모두 다 안 해요? 모두 다 안 하는 건 아니고 네. 올려놓고 윈들리에 보면은 유입수 문석이라는 네네네. 데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유입이 되는 상품만 다 번역을 해요. 아, 그래요? 네. 유입이 안 되는 거는 번역을 그러니까 해도 극강의 효율을 추구하시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팔릴지 모르니까 일단 네네네. 올려놓고 네. 반응이 오면 얘 왜 들어오네. 들어오지? 네. 그래서 이제 만져준다. 네네네. 예, 그러니까 셀러마다 확실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고요. 네. 대표님은 또 그런 식으로 효율 위주로 작업을 네. 하시는군요. 네네. 이제 그래도 사람인지라 이 상품 저 상품 다 팔고 싶지만 또 자기가 또 선호하는 유의 상품이 있지 않나요? 선호하는 가격대라든가. 가격대 저는 솔직히 반자동으로는 이 가리지 않고 올리는 편이긴 한데 초반에는 그래도 가격대가 좀 낮은 상품을 깔아놔야 내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 그런 신뢰도가 없고 이제 마켓 점수가 없는 상태에서 유튜버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쿠모비 상품을 네, 올려야 된다.
근데 그런 상품이 팔리기는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지 않죠. 네네, 쉽지 않아서 조금 낮은 가격대가 낮은 상품들을 좀 많이 올려놓고 그다음에 점점 단가를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저는 올리고 카테고리는 구매대행으로 팔면 안 되는 것 말고는 우선은 다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백화점식으로 일단 쫙 네네네. 네, 올려온다고요? 그러고 이제 뭔가 반응이 있거나 조금 공을 들여서 판매를 좀 많이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상품은 특히 신경을 써가지고 네, 따로 이제 올리죠. 그래요? 그럼 사업자가 4개 있으면 4개를 다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 깔아놓고 그다음에 사업자 추가하고 그다음에 사업자 추가하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예전에 올린 상품은 좀 최신성에서 밀려나는 네. 상품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정리해가지고 올리고 이런 그럼 식으로. 하나의 사업자당 뭐 스스, 지마켓, 쿠팡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해서 쫙 올리고 네. 또 새로운 사업자도 똑같이 쫙 올리고 이렇게 네네네.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4개를 다 돌려요? 아니요, 근데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든 게, 네. 그 이미 올려진 그 사업자는 계속 판매가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안 올리면 이게 희한한 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죽어요. 그렇죠, 얘네들이. 그렇죠. 힘빨이 그러니까, 약해지죠. 네네. 새로운 사업자에서 또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자가 또 그 죽어가니까 다시 이제 좀 정리를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네,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이 이제 쌤뺑이를 좋아하니까 네네네. 이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급 단어로 최신성이라고 하는데 네네. 예, 구글이든 네이버든 새로 올라오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특별하게 지정돼 있는 카테고리나 이런 거보다는 네. 일단 올려서 네. 얘는 왜 주문이 들어오지? 이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 좀 더 네, 이렇게 조금 더, 네, 네, 하고. 그런 방식이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팔리면 또 수동 사업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뭐 마케팅 요소라든지 그래서 한 가지 상품을 좀 공을 들여서 판매를 하는 방식. 네, 맞아요. 그렇게 그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물건을 아무래도 매일 이 구매 대행이 제일 힘든 점은 자전거를 계속 밟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페달을 계속 밟지 않고 발을 떼면 잠깐은 굴러가지만 네. 결국은 자빠진다는 이야기인데 네네. 그런 걸 좀 피하기 위해서 이제 네이버 도장 포장 서비스나 로켓그룹스에 물건을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네네네.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많이는 안 해봤지만 한 세네 가지 정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진짜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 전에는 운동기구도 했는데 그거는 소량으로 사입했지만 이제 판매를 다 했고 더 이상은 이게 수요가 많이 안 늘어날 것 같아서 우선 정리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씩 소량씩 넣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좀 아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밀어넣지는 않고 있다고요. 네네네. 네. 저는 이제 구매 대행은 이 정도 하셨으면 많이 밀어넣길 권하는 편이거든요. 아, 네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뭐랄까, 자본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현금 흐름이 저는 좀 빨리빨리 안 돌아가는 아하. 느낌이어가지고, 음, 그리고 저는 이게 그로스를 하기 전에 네. 그 수동 상품을 좀 많이 집중을 했었어요. 전자제품 이런 쪽. 그래가지고, 마케팅 비용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확보가 안 돼가지고 좀 그럴 수 그런 있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쿠팡이나 이메플은 또 더 많이 묶이니까. 네네네. 그러면 중국 상품은 사입은 이제 앞으로 계획이 어떠세요? 또 작은 상품들 이런 것도 그렇고 하고 싶은 건 되게 많거든요. 조그마한 상품도 의류도 저는 계속 밀어 넣어 보고 싶고 또 아니면 이제 뭐 중국 상품 중에 잘 팔리는 거 뭐 사입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싶은데 우선은 지금 또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욕심은 많고 네. 몸은 하나고. 네, 맞아요. 맞아요. 대표님 혼자 그 4개의 사업자를 운영을 하면서 각 하나의 사업자당 수많은 마켓들을 관리를 하게 될 텐데 네. 그럼 혼자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요, 저는 최근에 이제 또 유튜브 영상도 좀 집중을 해서 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무를 하실 분이 필요해가지고, 조금 이제, 작년부터 도와주긴 했지만, 저는 가족이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직원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좀 잘 해주고 있어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남편도 도와주시고 네, 남편은 약간 이제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좀 안내자 역할을 일종의 해준다고. 기획을 좀 해주시는 네네네. 거구나. 하면은 그 시동생인데 네. 남편의 동생이거든요. 그분 이제 실무를 완전히 네. 그래요? 그럼 저는 좀 궁금한 게 최근에 이제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네네. 그 유튜브를 그렇게 빨리 올릴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예전보다 더 빨리 막 올리는 것 같던데? 거의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리고 거기에? 좀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계속 유튜브를 조금 쉬다가 네. 쌓인 그 노하우들, 공유하고 싶은 주제들이 좀 네네. 쌓여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네네네. 내가 자꾸 찍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마음 먹으니까.
그래요? 네네. 근데 그 편집하고 이런 것을 혼자 다 하세요? 그건 제가 해요. 아, 편집을 혼자 하시고, 네네네. 그럼 기획이나 원고 쓰고 이런 것도 다 그것도 하셔야 제가,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럼 언제 장사해요? 이거 유튜브. 아니, 유튜브 생각보다 시간 많이 잡아먹잖아요. 한 편당 한 길게 잡아도 4-5시간이면 되더라고요. 그 4-5시간은 적은가요? 4-5시간 근데 동안. 일주일에 2번 하니까 그 외 아, 시간을 전부 다 이제 일을 하고. 네네. 아, 근데 굉장히 스피디하다. 막 생각을 해놓고 원고를 쓰세요? 아니면 그냥 키워드만 찍어놓고 말로 하는 편인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고를 미리 써요. 원고를 미리 쓰시고? 쓰고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이거 원고를 안 쓰니까 좀 네. 이게 일관성이 없달까? 뭔가 네. 자꾸 산으로 가게 되는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들어서 네. 원고를 쓰고 그다음에 촬영을 하고 셀러들이 유튜브를 찍는 게 되게 정적이니까 쉽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브이로그는 컷 편집과 음성 싱크와 이런 밀도를 중요시하지만 우리는 백데이터와 관련돼 있는 그 캡처 영상이나 이런 거 그 맞추는 거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나는 막 이렇게 OBS로 네네. 이걸 녹화해가지고 내가 하려는 이야기에 정확하게 붙이고 잘라내고 또 뭐 아마존이면 아마존 타오바오의 장면들 캡처하고 영상 붙여놓고 GIF 돌리고 이러는 게 맞추는 게 되게 힘들던데 아, 진짜 천부적이신가? 저 모르겠어요. 저는 하다 보니까 아 쉽더라고요. 그래요? 아 이건 누구 이제 유튜브 전문가한테 배우시나 보다. 자 그럼 이제 그 솔루션은 윈들리로 쓰고 사업자 4개를 하고 또 남편과 시동생까지 같이 돌려주니까 이게 이제 약간 이렇게 시너지가 일어나는 구조군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물건은 어떻게 뭐 소싱하는 편이에요? 상품 소싱은 이제 원래는 이제 뭐 네이버 데이터랩이나 뭐 아이템 스카우트 이런 데도 많이 써봤는데 최근에는 그 셀러 라이프 이름이 바뀌었는데 셀러콤즈에서 네. 좀 많이 찾는 편이에요. 거기가 이제 필터가 네. 좀 해외 배송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좀 저는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좀 소싱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그 셀러라이프, 셀러홈즈 이제 구독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하고 있는데 기능이 생각보다 다양하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와, 아이템 스카우트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또 좋은 것도 있구나. 네. 네, 각 키워드 툴마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셀러라이프 같은 경우는 엑셀로 다운받으면 카테고리가 일괄로 다 보이게 되고 필터링 다 해낼 수 있고 장점도 있는데 또 헬프스토어도 같은 상품명에 그 카테고리가 같은 키워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 방에 5개까지 짝짝 보는 그 기능도 있고 또 판다랭크도 막 예를 들어 원피스다, 운동화다, 뭐 꽃배달이다 이렇게 대형 키워드들을 앞에 딱 놓고 내가 장사하면 저 고인물들을 어떻게 이겨? 라고 생각을 하고 막상 판다랭크로 검색을 하면 1페이지에 유효한 상품 수 6개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걸 알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야, 이 키워드 툴마다 장점이 진짜 많다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셀러라이프로 필터링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상품을 네. 네이버에서 찾아봐요. 찾아보는데 이제 최근에 뭐 23년부터 24년까지 뭐 반응이 있는지 예를 들어 구매 수라든지 리뷰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키워드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타오바오나 1688 이런 데서 이제 상품을 찾아가지고 소싱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네. 네, 그럼 주로 이제 타오바오 위주로 많이 하나요? 알리익스프레스는 안 하고요? 알리는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뭐 알리든 테무든 타오바오든 크게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크게 상관은 없고 그냥 그 키워드로 유입을 시켜서 그 키워드에 맞는 상품이면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국내에서 파는 이 키워드하고 똑같은 키워드인데 해외로 팔리는 키워드 그 상품이 좀 디자인이나 용도가 다른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있죠. 그 용도만 맞으면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근데 희한하게 해외의 베스트 아이템이 한국의 베스트 아이템은 전혀 아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 거 많이 느끼죠. 네네네. 이상하게 타오바오나 아마존의 베스트셀러가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인 줄 알고 막 긁어오는데 물론 뭐 침발라서 아무거나 가져오는 것보다 낫겠지만 꼭 일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네네. 셀러라이프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볼 수도 있어요. 네네네. 여기서 네. 이렇게. 제가 어떻게 소싱하는지 보여드리자면 우선 저는 셀로콤즈라는 사이트를 활용합니다. 이 사이트는 데이터를 쉽게 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키워드 검색량이나 해외 배송 비율 등을 쉽게 볼 수 있어서 지금도 매일 이 사이트에서 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 상품을 소싱하실 때에는 고객이 왜 해외 배송으로 상품을 주문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게 2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
상품보다 저렴하거나 두 번째는 원하는 상품이 국내에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키워드를 찾고 상품을 찾을 때에는 이 두 가지 원인 또는 내가 소싱하는 상품이 팔릴 만한 상품인지 계속 확인하면서 소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셀럽콤즈에서 셀라 소싱, 카테고리 소싱으로 들어가셔서요. 이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줍니다. 먼저 디지털 가전이라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디지털 가전에 해당되는 키워드들을 검색을 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엑셀 다운로드를 눌러주셔서 엑셀을 받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엑셀을 받으면 키워드가 정리되어서 파일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제가 주로 보는 것은 이 검색량과 그 다음에 해외 배송 비율인데요. 검색량은 어쨌거나 수요가 있어야지 우리 상품이 노출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검색량이 전혀 없는 것은 상품을 등록하는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저는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필터를 걸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검색량이 없는 키워드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걸러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숫자 필터에서 보다 큰 하고 200 정도를 넣어줍니다. 검색량이 없는 키워드는 여기에서 정리가 된 상태고요. 200으로 보고 소싱하고요. 또 다음번에 이 카테고리를 보실 때에는 더 아래로 숫자를 작게 설정해서 보셔도 되고 조금씩 조절하셔서 소싱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정해진 답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조금 더 넓은 범위의 키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이나 네이버 해외 배송 비율도 저는 확인을 하는 편인데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걸기보다는 한 가지만 걸어요. 그래서 쿠팡, 네이버, 지마켓 중에 해외 배송 비율을 한 가지만 필터를 거는데요. 해외 배송 비율이 너무 낮은 것은 또 국내에 상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제를 좀 해줍니다. 저는 보통 10% 아래는 해제를 해줄 때도 있고요. 아니면 20% 아래는 모두 해제를 해주시면 키워드가 좀 많이 없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카테고리를 많이 볼 때도 있고 아니면 10% 언더만 해제해서 조금 꼼꼼하게 볼 때도 있고 그렇게 소싱을 합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가 남게 되면 이런 키워드들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줍니다. 자, 네이버 쇼핑에서 이런 키워드들을 검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첫 페이지에 해외 배송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해외 배송이 있는 경우에는 23년이나 24년 비교적 최근에 등록이 된 상품인지 그 다음에 찜이나 리뷰나 구매 건수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경우에는 타오바오나 티몰 이런 곳에다가 검색을 합니다. 셀러라이브 번역기가 있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한글을 쓰고 Alt 2번을 누르면 바로 중국어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해외 배송으로 팔리는 상품과 비슷한 종류의 상품을 소싱을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개를 눌러서 상품을 소싱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링크를 수집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기능이 더 있는데요. 이 기능도 매일마다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소싱 마스터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외 상품을 체크하고 두유 제조기라고 아까 검색을 해서 키워드를 찾았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키워드를 여기에다가도 한 번 더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유 제조기로 상위 판매자들이 최근에 어떤 다른 상품을 판매했는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두유 제조기를 판매한 판매자가 이런 상품도 판매를 했다라고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제 푸드 워머 이거를 또 소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링크를 수집한 다음 저는 이 윈들리 엑셀 수집 양식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서요. 한꺼번에 내용을 작성한 다음 등록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대표님, 대표님의 유입 내 마켓에 사람들이 내 상품을 보러 들어오게 하려고 하면 뭐 어떤 뭐 장치를 하거나 또 뭐 구동하는 게 있어요? 뭐 광고도 해봤고요. 저는 이제 인스타로 이제 유입을 시켜본 적도 인스타 있고. 하세요? 네네. 지금은 안 하는데 이제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 한 몇 달 해봤어요. 네. 근데 인스타로도 유입을 할 수가 있는 게 그 쿠팡 파트너스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이제 내 상품 링크를 따가지고 인스타에다가 영상을 이렇게 올리는데 내 상품에 대한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올리니까 유입도 되고 그다음에 그게 구매로 그러니까
꼭 내 상품을 구매를 하지 않아도 그 유입된 사람이 다른 상품을 구매해도 쿠팡 파트너스 수익이 생기거든요. 3% 먹는다는 네네네.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일타 쌍피?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게 좋죠. 네. 그럼 블로그 같은 건 하세요? 블로그는 상품을 위해서는 하지는 않고 이제 뭐 광고 이런 거는 했는데 광고는 쿠팡도 하고 뭐 지마켓 옥션 이런 데도 했는데 저 솔직히 지마켓 옥션이 저는 비율이 그 효율이 좀 잘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광고율이? 네네네. 아무래도 사람들이 덜 해서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마켓 옥션 광고 얘기는 좀 많이 없더라고요. 네, 별로 없어요. 근데 관심도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쿠팡보다 지마켓 옥션이 되게 광고 효율이 괜찮아요. 그래요? 대표님들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모두들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에 대한 이야기만 하잖아요. 이럴 때 11번가나 진마켓 옥션에 한번 또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사하시다 보면 예측 못할 그런 애로점,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어떤 때 조금 요거는 좀 진짜 신경 쓰이네. 좀 피해 나갈 방법 없나? 뭐 이런 좀 생각할 때 없어요? 사업하다 보면 사실 매출이나 뭐 이런 부분이 제일 신경이 쓰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알리테무도 그렇지만 뭐 저는 같이 겪으셨겠지만 공세령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중국 공세령도 네, 겪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이 오면 항상 그 대처해 나가고 이겨내가 나가는 그런 힘이 필요한데 네, 그런 것들이 참 항상 어렵고 또 고민이 되고 또 항상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려니까 또 제가 몸이 또 여러 개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거시적인 문제, 뭐 코로나나 뭐 중국 봉쇄령이나 뭐 그런 거는 뭐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지. 근데 사전에 미리 내가 일본 구매 대행이나 미국 구매 대행을 따로 해놓으면 모를까. 내가 중국에 몰빵하고 있는데 그게 터지면 정말 괴롭죠. 네, 맞아요. 그때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물건은 아까 빨리 올리는 거 위주로 진행을 하고 그 중에서 나한테 의미 있는 상품만 최저가 작업을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일본 상품도 그렇게 하세요? 일본은 근데 애초부터 그런 일본어 외국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상세 페이지. 예, 되게 그렇죠. 깔끔해서 네, 네. 사실 그렇진 않는데 혹시라도 뭐 유입수를 보고 뭔가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조금 가공해 주기는 하는데 비율은 낮은 것 같아요. 중국보다는. 그렇죠. 일본도 약간 서양권처럼 상세 페이지가 많이 없이 네. 또 텍스트 위주로 많이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 중국은 막 이미지 안에 글자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네네. 일본은 그렇진 않잖아요. 네. 좀 그런 건 좀 틀리긴 할 겁니다. 네. 네, 그래도 일본 환율도 좋고 네. 또 사람들의 셀러의 숫자도 훨씬 적은데다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이트도 무지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주로 어디에서 가져와요? 라쿠텐이 조금 라쿠텐. 네, 비중이 높은 것 같은데 윈들리 하면서 공홈도 좀 비중이 많이 늘어났어요. 공식 홈페이지도. 그래요? 네, AI 수집. 결제 괜찮아요?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브랜드 뭐 미즈노나 아식스나 뭐 이런 것들도 돼요? 한국카드가? 제가 그 리스트가 그 배대지에 있는데 그거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 리스트 보고 아니면 배대지에 그 전에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그 라쿠텐 아마존 재팬도 하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혼자 다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수익을 이렇게까지 그래도 낼 수 있었던 그 기저? 이유는 뭘까요? 정말 꾸준함이 답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온라인 셀러를 하다 보면 내가 하루 이틀 열심히 했다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성과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속에서 매출이 당장 나지 않는다 해서 이거를 조금 내가 포기해버리면 이제 뒤늦게 성과가 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되나 보다 이랬다가 또 내가 안 했던 그 시점 때문에 뒤늦게 이제 매출이 떨어지고 이러면 또 포기하게 되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매출이 나든 안 나든 이거를 내가 습관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좀 꾸준하게 해야 이 매출이 좀 안정화되고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하지 않는 지금 네,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하는 셀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가다가 중간에 멈춰서 있으면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 다시 또 올라가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영어 책 첫 페이지부터 보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나중에 다시 첫 페이지부터 또 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대표님, 그럼 구매대행 초보자들이 어떤 시도해 볼 만한 어떤 방법이나 팁을 추천할 만한 게 있나요?
네, 이거는 솔직히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이랑 이런 분들도 얘기를 많이 하시겠지만, 잘 파는 분들의 상품을 좀 많이 눈여겨보시면, 그걸 따라 팔 수도 있지만, 이게 왜 팔리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좀 그런 공부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상품이 왜 팔리는지. 그리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평소에 예능이나 뭐 SNS를 보거나 이러면, 저는 그 상품을 좀 아, 유심히 봐요. 직업병이 걸린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저걸 얼마, 어디서 떼왔을까? 네. 뭐, 브랜드는 네. 뭘까? 네. 신발 신고 가는 것도 예사롭지가 않죠. 네. 네, 그게 이제 직업병이 걸리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SNS에서 그 꽃반지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음. 쇠에다가 모조 꽃을 붙여놓은 건데, 그거를 제가 SNS에서 보고 소식을 해가지고 되게 많이 팔았어요. 그래요? 네네. 진짜 저렴한 8만짜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거를 진짜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런 게 팔릴까 싶은데도 많이 나가는 게 있죠. 네네네. 참 신기해요. 네. 어떨 때는요, 이렇게 겉모양, 디자인, 그러니까 인스타 감성, 이런 상품을 막 소싱을 해놓으면 하나도 안 팔리는 것도 진짜 맞아요, 많거든요. 맞아요. 취향. 근데 왜 이런 게 나가지 싶은 것들, 중국 그 옷 있잖아요. 네네. 빨간색으로 돼 있고 금장으로 이렇게 영문이 이렇게 있는 그런 무늬 있잖아요. 네네네네. 한국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만한, 네. 근데 그런 게 팔리더라고요. 네네. 이런 걸 왜 사지? 근데 맞아, 맞아.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 늘 시장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 네, 저도 돌도 팔았어요, 돌. 돌? 네, 돌도 팔았어요. 벽돌이 잘못 온 게 아니고? 아니요. 이게 동글동글한 건데, 이 약간 무늬 이런 거를 보는 분들이 수석. 약간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런 것도 팔리더라고요. 재미네. 장사를 해보시니까 어때요, 대표님? 이제 온라인에서 물건 파는데 뭐 좀 이런 부분 좀 중요한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구매대행을 하고 또 반자동을 하는데, 좀 약간 이 방향이라 해야 될까? 본질을 좀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반자동은, 낚싯대를 이렇게 많이 던져 놓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상품 하나하나에 이제 너무 공을 들이거나 내 시간을 너무 다 뺏겨버리면 이 효율,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효율을 좀 올리기가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좀 알고 이제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상품을 자기가 직접 독점 공급을 받던가 아니면 직접 제조를 하는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 상품만 몰두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분은 대량 등록을 해서 하루에 10,000개씩 올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대량은 대량에 맞게, 네네네. 수동은 수동에 맞게, 네네. 반자동은 반자동에 맞게 네, 움직이라 맞아요.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렇죠. 찰떡같이 네.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를 소싱을 해서 하나에 모든 공을 들인다고 해서 얘가 뜰 가능성이 반드시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10개를 소싱해서 그 중에 하나를 키우면 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네네. 100개를 소싱하면 더 높아질 것이고 네네네. 10,000개를 소싱하면 그 중에서 통계가 좋은 거를 잡아내면 아무래도 네. 실패할 확률이 적다. 네네. 이런 그 반자동의 기본 원리에 대해 좀 충실해라. 네네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잘 정리를 네.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수동도 사실은 수동들만의 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옳다 싫다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요즘 유튜브가 있으니까 뭐든지 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이긴 한데 그래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네. 대표님이 이날 이렇게 가정에 어떤 돈을 기여할 만큼 성장해 나가는데 남편이 응원은 하겠지만 떠먹여주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노하우를 쌓아간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이제 검색도 하고 막 찾아보고 유튜브 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우선은 부딪혀봤어요. 그냥 우선은 등록해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먼저 실행을 해보면 거기에서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선 해봐야 이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의 노하우를 돈으로 산 적도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성장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검색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검색. 검색. 네, 이게 제가 좀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해보다 보면 좀 검색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검색을 하는 것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이거 통환시켜도 돼?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OX로 이게 답변이 온다면 검색을 하면
이게 왜 안 되는지, 전환법 때문에 안 되는지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챗 GPT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이제 AI 검색 서비스도 엄청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대표님께서도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저희가 검색을 해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는데 좀 정리도 하고 나한테 필요한 그 자료를 좀 골라서 이렇게 수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요새는 딱 정말 제 질문에 맞게 정리해서 이렇게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서비스들도 많으니까 좀 검색을 많이 생활화해서 습관화해서 좀 내 것으로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저는 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저는 100% 동의하는 게요. 모든 수강생 대표님들이 수준이 똑같진 않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처음에 오면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보자들은 아무래도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많은 이제 중수 또는 고수들이 대답을 충실히 해줘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을 하면 좀 침묵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특히나 이제 그 약간 심화 과정 교육받으신 톡방들은 잠잠해요. 그리고 이제 막 나비스들, 이제 막 초보들 막 들어오는 그 방들은 시끌벅적해요. 항상. 약간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중수들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실적을 많이 내느냐 안 내느냐와는 관계없이 야, 그거 좀 알아보고 좀 질문 좀 해라.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배대지가 뭐냐고 끝까지 물어보지 말고 그냥 네이버에 배대지 이렇게 쳐봐 좀 제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초보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꾸 네네.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초보자들은 그게 스스로 한번 찾아보고 한번 물어보세요라는 이야기가 듣기가 싫은 거야. 그냥 내가 물어보면 지가 알면 대답해주면 되지 왜 말도 않고 맨날 그 뭐라고 나무라냐고 막 그렇게 불만 가지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검색을 많이 해보라는 거는 네 스스로 좀 알아봐. 너 스스로 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찾아보고 도저히 이게 방법을 모르겠으면 그 다음엔 질문을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질문의 격에 맞게끔 충분히 사람들이 대답이 오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모른다고 그러고 뭐 어렵다고 그러고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약간 그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게 실력을 키우는 것의 기본은 검색부터 시작한다가 저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바로 그거다. 찾아보면 되거든요. 대부분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신박한 비법은 없어요. 남들이 하는 것을 좀 더 내 상황에 맞게 응용하는 것이지 뭐 세상에 없는 게 뚝 떨어져가지고 새롭게 창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검색, 클로바엑스 뭐 이런 거 정말 조금만 응용하면 다 나오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 대답이 안 돌아오면 네. 거기에서 이게 방법이 없다라고 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응. 너무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얘기는 좀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런 부분을 저도 이제 그 캐치를 하는 걸 보니까, 아, 대표님도 좀 이제 이렇게 딱 올라가는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것을 좀 느끼셔야 되거든요. 왜 조금만 알아보면 다 나오는데. 아직은 대표님이 뭐 이렇게 큰 부자가 이 일로 인해서 큰 수익을 내서 남들한테 도네이션 할 만한 능력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좀 조금은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떤 게 조금씩 이제 생활 속에서 달라진다고 느끼세요? 우선은 이제 뭐 아이가 뭐 먹고 싶다라든지 가족이 뭐 여행을 가고 싶다라든지 이러면 이제 크게 이렇게 아. 너무 힘들지 않게 아. 네, 가고 이제 먹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우선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유치원 교사를 하다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집에만 있으면 사실 위축되고 내 스스로의 가치를 좀 생각해 보게 되면서 조금 자존감이 좀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엄마들이 그럴 거예요, 아마 집에 있다 보면. 근데 이 일을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자존감도 올라가고 이렇게 서울 와가지고 대표님이랑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이제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좀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 중요합니다. 스스로. 네.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엄마, 네. 누구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네. 내가 내 주체로 내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기를 브랜딩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만 해도 앞으로의 가능성을 확 열어뒀다는 뜻이니까. 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하셨어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수익을 맛보면서 느끼는 자본주의의 계급 같은 겁니다. 아직은 뭐 크진 네. 않지만 네. 그래도. 예.
일단 대표님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작업은 뭐가 될까요? 뭐 요즘은 이제 뭐 일본 구매 대행이나 뭐 이런 쪽으로 확장도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구매 대행에 국한하지 않고 조금 더 넓은 영역으로 이렇게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좀 제가 겪었던 부분이나 좀 이런 부분은 좋다 이런 부분들을 유튜브에서 좀 많이 공유해드리려고 요즘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은 유튜브에 좀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좀 셀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또 영향력을 좀 많이 미치고 싶은 그런, 네, 네, 개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아, 그게 브랜딩 욕구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자존감을 이제 이렇게 세우고 자기를 좀 외부에 알리고 이러는 그 사람은 누구나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네, 그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네. 좋습니다. 네. 네,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이제 제 전화 안 받겠는데요. 아니, 어떻게, 유튜브로 너무 커져가지고 천사임당처럼 너무 커져가지고 어떻게. 네. 일하다가 이제 매출이 갑자기 커지게 되면 네네. 원하지 않게 쿠팡이나 유럽 같은 데 일하다 보면 돈이 좀 묶일 때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꾸만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저는 좀 그 선정산 올라라는 회사를 네. 많이 썼어요. 아, 그랬어요? 네네. 최근까지도 이제 썼고, 그 시스템을 쓰면은 좀 바로바로 정산이 되다 보니까 좀 도움을 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돈이 묶이는 거를 누구나 매출이 크게 뛰면 경험할 수밖에 없죠. 네네. 네. 온라인은 어때요? 아, 쓸만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부담스럽고, 음. 근데 그거는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수수료를 음. 가져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KB 네네네. 금융에서 하는 셀러문. 것은 대출이고, 네네네. 올라나 비타페이나 이런 거는 네네. 대출이 대출이 아니고, 아니고. 이제 네네. 담보로 해서 이제 네네네네. 돈을 준다는 거구나. 네네네. 자, 대표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이제 한번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네. 가장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는 난 이렇게 할 것 같다. 음.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이 직원 고용이나 음, 알바를 고용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인색하고 조금 음, 약간 보수적인 음, 성향이었거든요. 음, 근데 이것도 이제 남편이 먼저 제안을 해줘가지고 음, 좀 고심 끝에 이렇게 음, 진행하게 됐는데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고민 없이 아마 고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고민 없이. 왜냐하면 그만큼 제 시간이 확보되고 그만큼 좀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알바 고용이나 직원 고용을 먼저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전 처음에 이제 예전에 한 5년 전부터 강의할 때 수동으로 제대로 올리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남한테 알바를 쓰냐 이런 주의였었거든요. 네네. 근데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음, 지금은 시스템화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음, 아끼다 똥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체계를 만들고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구조로 빨리 돌리세요. 알바 2명이 아니라 4명이 좋고요. 4명이 아니라 10명 있어도 어차피 제한된 그 돈 나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돌리면 빨리 수익화가 되는 거고 한 명이 쓰고 10개월 동안 하면 돈은 뭐 10명 똑같이 돌리는 거겠지만은 한 달 내에 10명 쓰나 10달 동안 한 사람 쓰나 똑같다 나가는 돈. 그러니까 건당으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돌려서 시스템 갖추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런 취지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간다고 해도 빨리 시스템화 해가지고 빨리 붐업을 한다는 이야기죠. 네네. 자, 이제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실까요? 우선은 지금 제가 이제 알게 된 것들 정보 공유도 열심히 하고 또 단기적인 목표로는 제가 일본 구매 대행 하고 있는데 또 국내 위탁도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분들이 이번에 업데이트 돼가지고 네네. 국내도 할 수 있게 아, 예, 됐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국내 위탁도 좀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목표로는 좀 제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특히 저는 육아맘 입장에서 네. 이런 일을 하니까 엄마로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음, 그런 바람이 좀 항상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대표님처럼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금방금방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네, 뭐 사실 이 사업 시작한 지 얼마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깨어있는 머리를 가지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대표님, 초보 사업자들을 위해서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처음에 하다 보니까, 매출이 만약에 안 나오면 참 많이 흔들리게 돼요. 내가 그쵸. 소싱을 네. 잘못했나, 네. 그 다음에 이거 배송비를 너무 이상하게 했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런 고민의 시간이 어쨌거나 필요해요. 네. 필요한데, 대신에 거기에서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고, 근데 내 생각대로 좀 꾸준히 나아가면 이게 어쨌거나 이거는 해결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매출의 1위 일비하지 않고 네. 좀 꾸준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네, 얼마나 처음부터 모르는 세계에 뛰어들어서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어디 상황이 드는 거죠. 네, 파이팅 하시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선은 대표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네.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예능이나 뭐 이런 거 볼 시간에 이런 영상을 보면서 어쨌거나 이제 자기 발전이나 이렇게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좀 다른 분들과는 다른 이제 구독자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잘 되시길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죠. 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예, 발만 빼지 않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되는 게임이니까요. 대표님들도 파이팅 하시고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